본인이 망설이는 게 인사신청으로 작업을 하고 시상이 인사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내기는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시니까 본인이 의지가 문제다 여기까지 와서 제사들이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하라고 하시면 집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말을 아니 이분 사람하고 어디 가서 하면 우주머리 치고 그래 사람들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벌써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음제이거든. 그래서 그냥 보내기 어려운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음제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럼 했는데. 왜냐면 본인은 나를 당당하고 어디 가서 이중을 원칙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사주를 쳐야 되지.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음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 아는 양반이 사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할 수 있어. 사유리 비슷하고 사주가 비슷하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오다 보내는 게 많잖아. 해줄 수 있고 이것만 삶에서 불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알아서 생각했거든? 사람은 무슨 착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할 일 있는 사람은 10%. 자기를 차라리 선거때가 동료가 선거때가 판사가 경험을 하는 사람은 10%. 그냥 어차피 해가지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일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사람을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사주도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딱 그래서 답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 사주 할 일이 없는 사주거든. 명리 말고 다른 것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서로 갭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화를 만약에 이쪽에 띄어서 병이시로 태어났다면 지금 짱짱하게 잘하지. 지금 짱 부총장하지. 아무 저 시험하지. 갑자기 따라오는 사람이 할 일을 못해. 치마만 하면 그냥 아내는 여자를 아직 하늘도 멋있는 성격이나 같은 저 사람도 어디나 가도 얼굴만 그냥 어디 나와서 생각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비슷해요. 밥을 좀 그런데 밥을 안 먹는 대신에 가면 직장 가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성형이 그냥 좋아. 아주 저사주 서울 동굴 중에서 아는 사람이고요. 그 양반도 좀 사람이 고마워하는데 지난번에 월지목이니까 월지목이 하나 있잖아. 깊숙이 맞은 거 근거지를 싫어요. 이게 안에서도 재밌는 저렇게 이런 데서 때가 좀 생길 때 나중에 두분이 나이 층에서 나중에 살고 싶은데 이 사무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죠? 얼굴을 한번 이렇게 다들 보래요. 관리를 그래서
오늘 한 거야. 아, 아니 또 내가 또 남자였으면 거짓말이잖아. 아이가 많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나야 요즘 피곤해서 내가 얼마나 목적으로 뭐야. 사실 난 죽게 했는데 알기 싫은데 맞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이 한 2번 했거든. 내 애들 딱 2번 했어. 다 말을 붙이는 거야. 아, 왜 공부하러 오는 거 이러는 거야. 더 이상 길어지면 짜증나잖아. 저기 내가 언제 여기 공부하러 오시네. 내가 언제 한국 싫어하는 거지. 아니 어차피 어서 필 걸리면 안 될 건데. 아까 오늘 가야 되지. 아니. 결혼은 그냥 여기서부터 괜찮은데요? 이 동네는 싫어요. 여기다 보내자.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좀 말을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그리고 명함을 주면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정쟁이 안 보여는 말이야. 어제 내가 반바지에 티 입고 나왔거든. 내 슬리퍼 걸려. 아니 여기 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네. 이러면서 공부하러 오네. 내가 원장이가. 그냥 저 약간 놀라면 좀 그런 거 같아. 요즘 괜찮아졌거든. 그러고 산다며요? 아니 책상에 앉아있으면 반바지 가지고 안 보이잖아. 몰라 안 보이잖아. 딱 티. 왜 맞다. 야 저거 지금 공부하러 가서 내가 어제 가끔가다 이 아저씨들 이 아줌마들 좀 알고 짜증나. 같은 얼굴 빠르고 콩그렇는데 자꾸 가져오고 많이 해지지 않았어. 술도 먹고 그렇게 얼마나 좋아지겠어. 어? 또 내가 변한 거 모르니? 공기 좋아지잖아, 그죠? 너 언제 나와도 돼. 아주 코미디다, 코미디. 밑에 내려가면 대회들이 있으냐? 거기 가서 아쉬운 거야. 다른 데서 자, 선생님들 부모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월궁에서의 역할이에요. 월궁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부모 자리는 월지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식재관리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명주에서 부모덕이 좋으려면 월궁에 있어야 할 때 있는 게 좋죠. 아버지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월간에 있죠. 어머니는 어느 자리에 있어요? 월지에 있죠. 그죠? 자, 선생님들, 이게 그 출연과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월에 비겁이 뜨거나 이렇게 비겁이 뜨면 대부분 독립적이거나 일찍 집을 나서요. 네? 그러니까 병일간인데 5 혹은 4. 네? 이렇게 되면 월지, 어머니의 공으로부터 비겁이죠. 비겁이잖아요. 이런 경우 일찍 집을 나서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어머니나 부모로부터 오래 보호받지 아니하고 시집을 일찍 가든지 독립을 일찍 가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재밌는 게 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겁을 짜면 시집을 멀리 갑니다. 남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이 되거나 비겁을 짜면 고향을 옮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남녀 같은 경우는 일간하고 월간에 겁쟁이 뜨거나 비겁이 뜨거나 충을 되면 금하고 목이잖아요. 이런 경우 고향을 떠나 발록한다는 얘기들을 고향 떠나 산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시집을 멀리 가요. 일지하고 어머니 자리하고 친정엄마 자리하고 비겁이 뜨게 되면 시집을 빨리 가든가 일찍 독립을 하든가 결혼을 일찍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멀리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크다게 보면. 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자가 시집을 멀리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향 땅을 멀리 등진한 뜻도 있죠. 그쵸? 큰며느리라는 뜻이 있어요. 시댁에서 맡은 역할이나 책임이 크면 클수록
친정 출입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쵸? 여명이 이렇게 충리되거나 비거울자면 시집을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집을 멀리 간다는 거는 뭐 도를 넘는다, 뭐 경계선을 넘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큰 며느리가 된다는 의미가 더 써요. 한국사회에. 어떻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자 사주에서 남편 복을 보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쟤를 보는 거예요. 쟤. 돈을 잘 벌다 주면, 돈이 많으면 남편이 좋은 사주 안 좋은 사주? 일단 좋은 사주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허자로 재성을 뺐죠. 그러니까 재운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전형적인 부자사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운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남편 복이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금이 떠서 태백이병 되거나 충만 안 맞았으면 이 돈을 남편이 벌어다 준다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재운이 약하면 약할수록 남편 복은 낮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남편과의 사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의사 남편, 검사 남편을 두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거는 일간대 관의 관계를 대건 보죠. 이것보다는 10대 관, 10대 1을 보는 게 제일 편해요. 10대 관, 10대 1을 보는 거죠. 자, 선생님, 일가? 자, 우리 선생님, 일가는 뭐야? 기. 기니까 남편은 뭐야? 아니죠. 안목이 되죠. 그죠? 기토하고 식은 뭐야? 기토의 식은 뭐야? 금이 되죠. 선생님 사주에 금이 뭘로 갖고 있어? 어? 초반에 경금 떴잖아. 이렇게 갖고 있죠. 그죠? 경금과 간목사의 관계는 어때요? 품목이 좋죠? 그쵸?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정화가 빠져있으면 어떡해? 안 좋아지죠? 운이만 좋아지는 거죠. 그쵸? 여명사주에서 남편과의 사이를 볼 때는 식이 가장 중요한 작동이죠. 식이. 식상이 나의 관하고 좋은 관계를, 길선한 관계를 짜주면 짜줄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이 먹어서 좋아져요. 나이 먹을수록. 반대로 식과 관이 좋지 않은 관계를 짜주면 짜줄수록 나이 먹을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무너져요. 물티지 아시겠죠?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 남편, 양토일보, 남편, 자식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사주하고 동일하죠. 천간에 경관상관하고 밑에 형충마주니 남편복을 의심하는 거기에 대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관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선생님 남편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화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쁘지 않고 벽감인절 결과를 못 보죠. 그렇죠? 그럼 남편과 사이 없는 자식이에요. 관계가 없는 자식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착각을 하는 게 여명을 볼 때 여명과 식상이 좋은 관계를 짜야 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관이, 나의 여자의 관이 식과 결론이 없으면, 결과를 못 맺으면 여자가 죽어요. 갑벽의 관계 좋죠. 근데 병배의 관계 안 좋죠. 그쵸? 그래서 갑벽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병병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주는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시거나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하고 자식한테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과 자식이 안 맞아서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지금도 선생님의 자녀와 선생님의 남편과는 어때? 원망과 그런 건 없어. 잘 따라. 근데 정화가 이약함으로 수치 못하게 되는 거죠. 지장간에 맞는 이런 것도 그렇고, 선생님은 미월잖아. 미월 강목 자체가 병분과 병관계가 그렇게 좋게 되기는 기토가 있어가 없고.
내가 좀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니까 보통 이관계를 보시면 잘 흔히죠. 그죠? 근데 이건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일간, 관, 식, 이 3자의 관계를 봤을 때 식과 관계가 좋고 식과 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 독특한 시스템이 일어나요. 애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부부 관계가 멈춰요. 잠자리가 멈춘다는 뜻이 있어요. 부부 관계가 멈춰요. 선생님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토, 신금, 간목이거든요. 사실은 기후일주니까. 그렇죠? 처음에 경금을 뜨게 됐지만 연달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할머니 같은 조상공을 읽어버리고 자식공을 불행하게도 일지에 있는 유신금을 읽어버리면 목권세 표현하고 신금은 기토는 신금에 못 치면서 습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가 자식만 나와버리면 남편이 소용 없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자리부터 멀어져. 몸에 먼저 식어버려요. 남편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애인이든 부부애든 없습니다. 잠자리가 멀어졌다는 여기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조금의 마음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몸은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식어버리니까 근데 내 새끼 낳고 그게 식어버렸다는 얘기는 자식을 얻고 나면 남편에 대해서 니드, 욕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나 눈치지 아시겠죠?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구조. 자, 지워라. 유진아 지워라. 넌 앉아있어. 마지막 말인데 앉아. 마지막 말인데 앉아있어. 우리 선생님이 일반인이죠? 선생님 사실 모르셨어요. 정의. 일간무토고 남편은 진주 을목이죠. 을목이 나요. 관은 을목이 되고 자식은 경금이죠. 유금, 출주, 신금 여기는 신금 중에서 우리는 경금, 신금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경금만 놓고 볼게요. 경금을 먼저 놓고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을경은 어떻게 돼요? 백거천강하죠. 경금과 을목은 백거천강하죠. 그렇죠? 무토와 경금은 어떻게 돼요? 매금하죠. 무토 경금 매금이잖아요. 그렇죠? 무토 신금은 어떻게 돼요? 다 매금이죠. 매금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유주 신금도 자식이죠. 신금, 매금 다 이 관계나 이 관계나 별로 좋은 비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을목을 놓고 보면 이 자식, 경금에 해당하는 자식은 백호천강하죠. 앞이랑 붙어 있으면 서로 을목조차 극인 줄 알고 설치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유학간 자식을 낳아요. 근데 똑같은 매금인데 신금 을목 관계는 이전 출하예요. 을목과 신금은 죽고 사는 관계죠. 무토가 무도중이 살기를 죽여요. 실제로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두 부부를 이어주는 자식은 신금입니다. 신금입니다. 아니요, 신금인데 유학을 둘러가는 주연이 아니고요. 끝내 내가 옆에 끼고 살 자식은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 중에 어떤 것을 첫째, 둘째로 볼까요? 네. 아닙니다. 정유가 12호 손상 뭐죠? 생지. 네? 생지죠. 인성이죠. 유부는 뭐예요? 내 자식이죠. 내 새끼가 내 엄마를 생각하는 케이스죠. 내 딸 날 놓고 생긴 게 왜 딱 하나 자식이에요? 내 엄마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기겁이죠. 기겁이 쇠지 않았죠. 경수 쇠지잖아. 내가 쇠하게 만든 거죠. 힘들게 나온 자식이라고 주는
속에 있을 때 낳을 때 고생한 자식이 경금이고요. 비교적 걔보다는 수월하게 낳았는데 외가, 외할머니, 내 엄마 닮았거나 친탁보다 외탁한 느낌이 나는 자식일수록 신금이 되는 거예요. 처처를 따시는 거 아니에요. 무지지 아시겠죠? 응?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 자식 몇 분 있으시죠? 둘이면은 딱 떨어지네. 이거는 이거네. 그죠? 그 둘 중에 누구를 끼고 살게 될까요? 무조건 유겠죠. 유를 끼고 살겠죠. 여기 아들이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누구 닮았어요? 선생님 닮았으니 응? 이사주는 아빠 닮은 자주예요. 친정 엄마 닮은 자주가 아니라 재성 아빠 닮은 자주라고요. 내 새끼 중에 외탁, 선생님의 DNA 중에 친정 아버지 이외에 친정 엄마도 물론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DNA가 발현된 자식이 이거고요. 비교. 내가 수하게 만들고 내가 힘들게 낳았네. 나 닮은 애. 누구의 경금이에요? 아들이. 나 닮은 것 같아도 은근히 나랑 내가 이제 고집세고 한마디도 안 죽이는 애가 있다. 그게 이제 유범이 됩니다. 친정엄마 닮은 자식이 이렇게 됩니다. 무지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요 관계와 요 관계를 봤을 때, 요와 요 관계를 봤을 때, 우토경금은 내가 매금시켜봐야 백고천만, 을목은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매금시켜서 매금을 시켜서 의의를 찾는 거는 신금이죠. 자, 선생님 그러면 아들이 먼저예요? 딸이 먼저예요? 딸이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시고, 신금을 나올 때까지는 부부의 정이 살아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식상을 사용하게 되죠. 나의 식상을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금과 을목은 백고천망이죠. 그죠? 내가 얘를 아버지하고 떨어뜨려, 내 식상을 내 관하고 부추면 부추놓을수록 관이 안 좋아지죠. 네. 둘째 낳고는 각반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웃기는 거 하나만 줄게. 백고천망이잖아요. 을목이 나를 안 찾아. 을목이 지가 금인 줄 알아죠. 금인 줄 알아보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 이 사주는 관이 형충맞아가지고 깨져서 내가 남편 복을 안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천간에 식상을 띄우고 재성을 을목, 관을 천간의 유인력으로 묶어 보호하니 오히려 경관, 상관을 띄우고 관을 보호하는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떨어지면 안 되나? 온전하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남편과 나를 좋게 만들어주고 화합시켜주는 것은 신금입니다. 네? 남편이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것은 경금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아이 둘 중에 남편과 사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경금이고요. 남편과 사이를 붙여주는 것은 신금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를 건지기 사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첫째를 키우는 데에서는 사이가 좋고요. 경금을 키우는 데에는 이견 충돌이 있거나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둘 다 충돌이 못해요. 못 살죠. 별거하고 진짜 이혼자도 해야죠. 하나를 건져 못해요. 못 살죠. 눈치지 아시겠죠? 자, 신금을 결혼시킬 때는 남편과 싸워요, 안 싸워요? 남편이 가히 말을 못 보내요. 내가 신금의 살기를 죽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경금과 연관해서는 계속 충돌이 나죠. 그죠?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못 말해요. 물론 매금시켜서 백호천명을 막아주긴 했는데 이전 취하를 막아주는 것보다 떨어져.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남편하고 사이를 볼 때는 일간을 중심으로 관, 식, 삼자의 구도를 짜가지고 이 구도를 보게 되는데 내가 자식을 거두려면 관과 식이 안 좋아져야 자식이 내 말 따르게 돼 있어요. 나하고 좋아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랬든지 아시겠죠? 우리 저기 누구 진숙이? 너 이거 뭐야? 아, 가빈이야? 아, 너는 그거 아니고요. 경험 없어? 연지가 신금인가? 시즌
자식아? 그러면 병금, 신금. 신금도 있지. 신금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은 정화, 병화 있죠. 그죠? 이 병금은 시간이 있죠. 이 신금은 벌제 있죠. 그쵸? 일찍 결혼하면 이것과의 관계가 안 좋고, 자식이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처녀 때 오면은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가지고 금요일을 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거에 구멍을 전개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유부녀가 되고 나서 오면 정할 수 있죠. 그죠? 사실 불러봐요. 네 남편이 이걸까 술 중에 신금일까는 굉장히 쉬워요. 임신이 생기죠. 그죠? 갑술은 뭐예요? 양지죠. 그렇잖아요. 비견을 양지, 나를 잉태시키고 나를 잉태하는 자리. 그쵸? 여기 있는 경금은 나의 엄마를 장생지 얻게 하는 자리.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남편이 너한테도 헌신하는 바와 그 어머니한테 역할을 하는 바가 큰 거가 라고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임신이 맞아요. 그쵸? 그럼 얘 남편은 경금이라고 놓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쵸? 경금이라고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병화로 자식을 두는 게 좋아요? 정화로 자식을 두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정화를 자식으로 두게 되면 수윤이가 이거와 이걸 동시에 읽어야죠. 김이가 뭐야? 반대. 어? 반대. 재성을 관대지. 못 입혀주는 자식이 되죠. 그래야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갑술은 뭐야? 비겁을 양지 있게 해줄 자식이죠. 내가 원할 때 낳느냐, 나의 입장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위주를 갖게 되느냐, 시부모가 기뻐하는 자식이 되게 되는 차이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젊은 여자가 원하는 거는 자기 타이밍에 맞춰가는 거고요. 자기 때 맞춰가는 거고요. 시부모가 기뻐하는 자식은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네가 뱃속에서 넌 이미 기다리고 있고 네가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 우연찮게 아들을 잉태하는 순간 이중 정화가 돼. 그치? 근데 병화가 자식이 될 확률은 인생충 먹었죠. 그죠? 그거 좀 힘들어요. 유산한 자식이 병화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 관계는 유신유료가 되죠. 참자부도가 딱 떨어지죠. 자식을 낳고 안 낳고에 상관없이 부부 사이 급식이 변하는 게 없어요. 싸웠으면 계속 싸우고 좋았으면 계속 좋아요. 애를 낳는 안 낳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참자부도가 딱 떨어지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구조, 여자가 남편 를 몇 점 났어요. 자식은 얘가 얘 싫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 관계가 너무 좋아. 다 버리고 혼자 나와야 돼요. 못 나오죠. 내가 가끔 이혼 통변할 때, 여자가 남을 부부사이 통변할 때, 너 이혼 못해. 왜? 너 애 버리고 나올 자신은 있어? 라고 할 때가 있어. 안 되고, 애를 내가 맡아야 돼. 너 키울 자신은 있어? 똑같은 이혼 상담을 할 때, 애 버리고 나올 자신은 있니? 혹은 똑같은 상담하는데, 떠나는 케이스는 애 키울 자신은 있어? 정이 되면 애 버리고 나올 자신은 있어. 신정이 되면 키울 자신은 있어. 이혼하면 남편이 얘 버릴 텐데. 이게 진짜 틀려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응? 부부 동면할 때. 그래서 부부의 사이를 보는 거는 이 관계와 이거 3자 관계가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자식이 생기고 그래서 남편하고 나 사이보다 나하고 자식 사이가 더 각별해지면 나하고 자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얘하고 안 맞으면 나하고 각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버리면 결혼 후 애 낳고 나서 나이 먹을수록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소원해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건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주다 못 받으면 또 다른 얘기가 돼요. 특히 자식이라는 거는 성욕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제 자신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잠자리라든가 정서적인 교감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끊긴다는 얘기인 거, 그게 끊긴다는 얘기거든요. 응? 선생님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신이 돼버리니까
애만 낳으면 남편이 내 옆을 안 찾는다고 사실 말도 돼요. 애만 내가 깃도 일간이 신금을 보면 감목을 죽일까 두려워 멀리 하더라고요. 당신은 딱 끝난 사이야. 그래서 이런 사주를 딱 보면 이제 와서 서류 정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안 불편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가 관계가 좋아지면 복잡해져요. 어떻게 되게 이 관계처럼 이것도 좀 이렇게 좋아버리면 얘는 안 돌려고 하죠. 얘는 안 돌리니까 얘 관계 좋으니까 가져오고 싶죠. 못 나가는 거죠. 근데 힘의 균형이 깨져요. 뭐 정화가 충을 맞든지 경국이 충을 맞거나 일경이 충을 맞으면 그 균형이 깨지는 시점에서 뺏기는 걸로 심하이, 뭐 데리고 나오는 걸로 심하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단 말이죠. 형충 맞아버리면 이 관계가 가장 부부관계에 이혼관계 혹은 부부 사이에 금실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당연히 너무 좋죠. 이제 뭐 잘 들었어. 진짜 이거 현장 나가면 직방이야. 아니 너는 상관이 없어. 형이 될 뿐이고 충되는 병화는 아이를 안 낳을 거니까. 뭐 아들 하나야 그냥 그렇게 없지. 난 됐어 안 죽어도 돼. 내가 죽으라고 했지. 우리는 아들은 언제 생기는 거야? 나 블루자식 같아. 아니요 내내 불러가 그지? 왜 생겨? 근데 왜 생겨? 쫄지 마. 블루냐 블루. 자 선생님들 부부관계에서 식상과 관계관계를 살피는 법칙은 나하고 자식의 관계가 좋은 일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갖고 식상과 관계관계를 결정되는 거예요. 여자 발자로.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병경 각감이었잖아요. 그 지지의 정화나 이렇게 술자 미가 없어서 정화가 하나 없었죠. 새로 선생님 오늘 상관없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갑병 관계죠. 그렇죠? 그 자식과 관계가 무조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병경은 안 좋죠. 갑병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경경 때문에라도 나와의 자식과 관계는 나쁘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자식을 키운 걸까? 선생님이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갑병에 가면 청룡만 쓰거든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갑병의 독특한 관계예요. 선생님이 한 대 뭐 있어? 애들이 알아서 걷지도 많이 타고. 복제마가 제대로 안 되잖아, 갑병 관계. 그죠? 근데 선생님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정서적으로 봐준 것도 맞아요. 엄마니까. 그죠? 갑정이냐, 갑병에 따라 틀려져요. 응? 질문. 유진아, 좀 어렵지? 어? 진수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 민재는 알겠지? 자, 질문. 자, 사주 하나 더 올려보세요. 내가 올릴게. 내가 쓸게, 내가. 아니, 내가 그래. 선생님도 자존심을 키워야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물어보자는 거죠. 병원에 너무 많이 왔네. 자, 사전 올려보세요. 아무거나. 여자 사주 좋다, 여자 사주.
저기 유진아, 재수가 네 언니 사준 가비. 물회. 물회. 배추. 개수 일간이 기토를 남편으로 본 거죠. 이건 여지가 없죠, 그냥. 무토가 없으니까. 그죠? 개수 일간이 기토를 남편으로 보고 자식을 갑과 을로 본 거예요. 그죠? 자, 이 관계 따지기 이전에 이 관계까지나 있죠. 기토 간목 봐봐. 간목이 주로 자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죠? 기가 뭐예요? 기토 간목이 뭐죠? 무슨 뜻이에요? 전혀 안 좋죠? 네. 기토를 놓으면 뭐예요? 자식은 좀 야리죠? 좀 이상해 이게 그죠? 그럼 얘들이 좋아져야 돼? 안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 여자의 남편은 자식 교육 문제에 신경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면 얘가 내 새끼가 너무 이쁘기도 하겠지만 얘가 신경을 안 쓰고 누가 써야 돼? 엄마가. 내 새끼가 이뻐서 신경 써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해야 돼요. 내 새끼가 이뻐서 신경 쓰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러고 신경 써주죠. 남편이 신경 안 써도 내가 신경 써야 됩니다. 왜 내 새끼야 정말 틀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신경 쓴다면 물들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책임 떠넘겨 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애만 생기면 얘한테 신경 쓸 여력이 있어요? 얘한테 매이게 돼요. 얘한테 매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멀어지거나 숨막힐 수밖에 없죠. 그죠? 딱 이 관계 조건 안 좋은 건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따져드릴게요. 개값이 뭐예요? 개 을은 뭐예요? 이어주는 뭔 뜻이에요? 아니, 백곳에 비가 내리는, 볼가 내리는 뜻이잖아요. 그럼 개수의 정은 간목에 먼저 이을까요? 을목에 이을까요? 딩동대 을목이에요. 을목의 정이 더 가야 을목을 망칩니다. 이와 추노를 해야 이와가 수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엄마의 정은 간목한테 가겠어요? 을목한테 가겠어요? 망쳐야 되기 때문에 을목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냐 따질 때는 아들, 딸 있는 경우는 무조건 아들, 딸 있는 경우 무조건 둘째 찍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 내가 하나에 둘이야. 하나? 아들 하나? 그걸 걔한테만 합니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간섭이 지나쳐 아이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나면 장난을 거죠. 근데 날 버려. 아이고 그렇게 뻐그러져. 그러잖아. 애 하나 놓고 그 난리를 치는데. 왜 쓰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올리시려고 하셨죠? 여자분 사진 하나 올리시면서 올려보세요.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근데 볼까요? 기토 개수는 뭐예요? 네? 기토가 개수를 봐서 옥토가 생과 승을 받는 거죠. 그게 쪽지 적셔신경이죠. 개수 기토 있어요. 그것도 똑같죠? 그죠? 그럼 둘이 어떻게 되게요? 얘 생기기 전에는 죽고 못 살았어요.
얼굴 빨가서 장난이 아니야. 진짜 그래. 근데 애 새끼만 이기면 따로 그래. 아 진짜 그래요. 이거 불러보세요. 전혀 보세요. 전혀 보세요. 또 그러니까 빨리 어디가 식어서 애 나오면 봐줄게. 정유, 이미, 기유, 무기, 예? 무기, 무친이요? 남자 여자요? 나이가요? 여자, 예? 24, 24시? 54, 아, 쉬어야지. 기토죠? 남편이 갑이나 을일 수 있죠? 그렇죠? 자식은 그냥 잘라주신 거죠. 그죠? 좋아요? 뭐 나빠요? 그냥 엄마 새끼죠, 이 새끼는. 예. 이 아줌마의 자식은 누구 새끼? 엄마 새끼. 왜? 네? 관계 관계가 안 좋죠. 근데 이거는 보너스로 기토식은 괜찮을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는 아주 좋아요. 그쵸? 이래버리면 자식의 공덕이 있으면 자식 덕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구조거든요. 그죠? 선생님 이게 어느 분 사주세요? 예?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집에 가면 심심하시겠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얘가 얘와 얘가 눈의 차이가 무조건 얘예요. 죽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부인으로 모시고 가려면 큰데 첫에 낳는 순간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조용히 부서져서 쳐다보고 일하고 역쳐다보고 그거 일하고 배우자 해야 돼요. 근데 조용히 거기에 아이를 거의 여럿 안 낳고 아이를 하나 낳고 부인이 일까지 해버리면 식을 자식으로만 안 주고 일까지 해버리면 근데 딱딱입니다. 딱딱. 남자가 여명이 식상을 쓸 때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자식을 쓸 거예요. 여명이 자기 밥을 썼으면 남자는 굉장히 불안하죠. 기부적으로. 근데 좋은 관계를 여자가 일복을 쓰면 불안하죠. 돈 벌고는 남자. 근데 이 관계가 나쁜데 여자가 일하겠다. 알고 돈 까먹는 남자. 그냥 같이. 기도신경하고 중시 안 예? 중시 안 기토신경? 신고 기토하고 신금 관계는 기토한테 별로 안 좋은데요. 신금은 기토를 써요. 아이들이 엄마를 들면 엄마를 따로 밀게 같아요. 기토가 아무리 잘해도. 기도해서 그래서 요 관계가 굉장히 곱들려져요. 여명. 그래서 신금이 되고 갑이나 을이 되는 경우, 이런 여명들이 신금을 쓰게 되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을 쓰게 되면, 이거 같아요. 굉장히 골치 아파진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토가 힘든 게 아니고, 간목이 피해가 커져요. 가불목이. 그죠? 근데, 양토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금이 목포에서 했던 이전 출연하니 양토일목의 의미가 없어지죠. 기토 입장에서는 내 새끼를 미워하겠어요. 내 새끼가 싹을 잘라버리 가불목을 못 낳다고 그랬어요. 네, 가불목을 못 낳다고. 그러면 가불목은 따따따가 어울리죠. 여명에서 부부의 몸실이나 자식을 낳고 나서의 상태를 보는 방법은 일간, 관, 식을 놓고 삼각분도로 관을 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빠지기 쉬운 함정, 이 여명의 일간과 식상과의 식간동사 관계가 좋아야 자식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과 식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엄마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질문. 실제로 주위에서 보잖아요. 그 아빠가 자신한테 육아에 관심이 없는 집이 다하게 감정을 내가 애가 그냥 그거 보고 앉아있게. 근데 그거는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도 여자한테 일방적인 책임을, 여자한테 일방적인 의무감을 주어놓고 보호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명리학적으로, 하지만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나서 알아야 되느냐, 점쟁이들이 간대간의 관계로 쉽게 치고 결론을 내리느냐의 차이죠. 사실은 판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신한테 압도적으로 안 해주는 게 가장 크게 이유가 나요. 우리 남편 출세할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내 남편이 자식한테 무신경한데 자식이 아빠를 무지하게 따르면 그 아빠는 출세합니다. 관이 따라줍니다. 근데 내 남편이 자식한테 무지고 조금 관심이 없었더니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남편한테 묻게 하더라. 이거 내 남편은 아주 살리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해가지고 과다고 시력이가 아주 올바르지 않거든요. 내거 참고하는 이적중하니까 그렇죠? 내 남편이 출세할까 안 할까? 그래도 내 자식들이 아버지라면 고개를 숙이더라. 그러면 남편이 어느 정도 사실 지가 이거 보장받아. 아버지하고 우습게 하더라.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반항하느냐? 사춘기. 보통 15, 16세부터거든요. 그럼 남자 나이 30에 애 낳다고 치고 15, 16세면 사실 때 초중반이에요. 한참 사회적인 위치를 잡아나갈 때 내 새끼가 대들면 끝난 거예요. 굉장히. 그렇다고 자식 셋인데 자식 셋이 전부 다 아빠를 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 셋인 경우는 2대1의 확률로 둘은 아빠한테 주겠고 뭐 이렇게 좀 갖춰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들이나 친정엄마가 애 앞에서 남편 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가정교육 제대로입니다. 근데 내 엄마조차 내 앞에서 아빠 욕하는 걸 보고 자랐다니 내 새끼 앞에서 내 남편 안 시켰냐는 거죠.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이거 궁합 볼 때 이거 봐요. 그거 볼때 이거 봐요. 인재 관계를 따져가지고 인성, 어머니가 재성에 고개 숙여서 주는 절대 자식한테 아빠 혼나 못해요. 몸으로 보여줘요. 나 엄마 보겠다. 그런 딸들은 어느 집에 데려가도 내 아들 우습게 보지 않아요. 최소한 손자 앞에서. 이 궁합 볼 때 그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가죠.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이건 복잡하니까 똑같은 돈 받을 때는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갖고 왔을 때는 중학교 이런 식으로까지 체크해서 봐주고 애들끼리 왔을 때는 대충 알겠어요. 그들이 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